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늘 토픽이죠.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데 일관된 저희 내부 용어로는 모던 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던 워크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오성미입니다. 굉장히 쾌적한 좋은 아침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런 시원한 아침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마 이제 저희가 3월에 챗 GPT로 촉발이 돼서 생성형 AI 포문이 열렸죠. 그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써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나는 챗 GPT를 매일 한 번씩 써본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여러분 손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학생이 있는데 고등학생인데 매일 써요. 그리고 맨날 굉장히 놀라워요 라고 감탄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3월 챗 GPT 발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여러 가지 AI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고 현재 프리뷰 단계라서 저도 써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생한 라이브를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 프라이빗 프리뷰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예시를 이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다가왔고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실제 사용자 수가 도달하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이 전파되는 데는 그 인프라적인 것들이 다 갖춰져야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춰져 있었던 환경에서 클라우드, 모바일 등등 이런 환경에서 챗 GPT가 1억 명 사용자를 달성하는데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랭귀지 모델 자체가 3.5에서 4.0으로 이 진화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실제로 제가 매일 아마 오늘 아까 손 드신 분 중에 매일 사용해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생산성의 변화, AI가 나를 지원하는 변화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매일 쓰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그런 이제 챗 서비스에 더해서 과연 사실 저희가 AI 시대에 서막의 시작점에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종착점이 됐을 때 과연 종착이 있을까? 이 진화가 이루어질수록 어떤 변화를 갖게 될까? 이 과정을 함께 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앞으로의 변화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여러 직군에서 뭐 개발자 그룹에서 또 다른 그룹에서 실제 이런 AI를 도입했을 때 얼마나 빨리 이 속도를 개선하고 그것을 금전적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내 밸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계시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3월에 발표한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한 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AI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고 또 오픈 AI와 같은 파트너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로 윈할 수 있는 이런 영역에서 개발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과정 중에 챗 GPT가 만들어낸 허구 이런 것들, 위험성 이런 것들도 보고가 되고 있고 이제 오히려 이런 AI 기술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나서서 AI 기술에 대한 규제,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서비스를 만들어낸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Responsible AI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제품 개발이라든지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챗 GPT 써보셨겠지만 가끔 틀린 답변도 있고 내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가끔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장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을 대체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처음에 그냥 비디오만 보고 느꼈던 거는 저도 저지만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우리 다음 세대는 업무 관련, 일하는 방식, 이들의 잡 오퍼튜니티가 어떻게 바뀌게 되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6개월 정도 제가 써보고 물론
이 변화가 이제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습들은 계속 바뀌게 되겠지만, 이게 대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더 배가시키는데 충분한 자원으로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I는 대체라기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느끼는 AI의 효용은 굉장히 똑똑한 똘똘한 인턴을 제 책상 옆에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매일매일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뭔가 확인해야 되는 거 이것 좀 확인해봐 라고 시켜놓고 저는 딴 일을 하거나, 내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인 뭐 리포트 작성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시켜놓고 저는 이제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suggestion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물론 인지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생각해보지 않았던 다른 질문들을 AI가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항상 똑같은 거를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 사고의 틀에 또 갇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고의 틀을 이렇게 전환해봐, 내지는 이런 관점에서도 아이디어가 필요해 라는 제안을 주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 뭐 갖춰진 틀 이런 것들을 깰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 워크잖아요. 우리가 개인 생활도 있지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비즈니스 업무를 할 때 이 AI 지원을 어떻게 받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업무에 이런 AI 기능들이 포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로 통칭되는 이런 업무용 솔루션에 AI 기능을 탑재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를 혹시 쓰신다면 챗 GPT 말고 빙챗에 대한 발표가 있었었죠. 어느 분들은 그 갓 이렇게 붙여가지고 닉네임을 빙신 이렇게 저장해 놓고 쓰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뭐 이 혐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해서 그렇게 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챗 GPT도 그렇고 빙챗도 그렇고 발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써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또 다수의 기업들에서 그것을 블럭하는 얘기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 안에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프롬프트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그 안에 내포돼서 중요한 프로젝트 네임이 나갈 수도 있고 뭔가의 컨텍스트가 그냥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안 우려가 굉장히 컸었죠. 빙챗 엔터프라이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테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우리 회사의 계정을 만들 경우에 그 계정 안에서 이 정보가 보호되도록 일종의 보호막을 씌운 우리 회사만을 위한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가는 빙챗 엔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빙챗에서 사용하시게 될 때 다들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절대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 거주지, 테넌트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지 않고 저장되지 않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학습 모델에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정보가 니네 학습에 사용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고객의 프롬프트 데이터는 랭귀지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빙챗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빙챗 서비스를 엔터프라이즈 향으로 이렇게 보호막을 씌운 안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한다면, M365 코파일럿은 아까 말씀드린 업무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자연어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 당연히 랭귀지 모델, 자연어를 서비스하기 위한 랭귀지 모델과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이 들어가겠죠. 앱스,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뭐 아웃룩 이런 앱들이 들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이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데이터가 문서나 어떤 형태로든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겠죠. 그것을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작동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챗GPT에 프롬프트를 하는 것처럼 프롬프트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보통은 랭귀지 모델에 가서 답변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코파일럿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 안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들어오는 질문이 컨텍스트가 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데이터를 가서 정확한 유사도 이 프롬프트를 날린 사용자가 의도한 게 정확히 무엇인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어제 팀장님하고 미팅한 노트에서 액션 아이템으로 되어 있는 게 뭐였지? 챗 GPT한테 그렇게 날리면 답을 못해요. 왜냐면 내 팀장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 아이는. 그죠? 인터넷에 그냥 있는 퍼블릭한 데이터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찾아줄 수 있지만 우리 기업 내, 우리 조직 내,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언저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사실은 알아서도 안 되는 정보죠.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 랭귀지 모델에 던질 수 있는 새로운 프롬프트를 만들어줍니다. 내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 랭귀지 모델에 전달을 하고 랭귀지 모델이 해주는 거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연어처럼 말의 어순, 순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포맷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다시 한번 그 안에 유해성 있는 컨텐츠가 없는지를 리뷰를 하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돌려줍니다. 사용자에게 돌려주는데 단순히 이제 우리 챗 GPT에서 본 것처럼 텍스트 베이스가 아니라 텍스트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펑션을 같이 씌워서 돌려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매일 사용하는 업무에서 내가 원하는 내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들이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회사의 데이터, 근데 회사의 데이터 내에도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와 R&D 부서의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이 액세스 가능한 데이터는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내 데이터라고 하지만 이 사용자가 이 데이터에 액세스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유효한 사용자가 아니라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액세스하지 않고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단에는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시큐리티라든지 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이런 부분을 전처리하는 과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전처리를 하려면 그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팀장님이 누구인지, 내가 관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름 ABC가 단순 그냥 ABC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부르는 ABC고 그 어떤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플랜, 다큐먼트가 존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타스크포스 팀 미팅을 주관을 하셨어요. 그 제목으로. 그렇게 되면 미팅 기록이 남습니다. 그 미팅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누구인지를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관련성, 나와 이 프로젝트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이 가장 최근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업무에서 사용한 업무 이 족적을 따라다니면서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그래프라고 하는 데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이 아닌 여러분들의 이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에로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그래프에 연결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스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다른 시스템에 있는 정보까지도
전체 넓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 정책적인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코파일럿이 정확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해 주는 기술이 그 뒷단에 있는 시멘틱 인덱스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키워드 검색들을 많이 해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키워드로 매핑하는 거를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미팅했던 사람들과의 그런 네트워크 관계, 이런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시그널들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식별을 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서치를 한다, 키워드 서치를 한다라고 하면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멜버른에 대한 내용들을 뭐 이렇게 키워드 서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시멘틱 서치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오타를 냈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이 유사에서 이 프로젝트는 이거구나, 이거 물어보는 거 맞지? 라고 바꾸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가장 그 프로젝트에 관련성 있는 전문가 검색을 해서 그 전문가가 최신의 업데이트를 한 컨텐츠를 상위 목록에 노출을 시켜서 내가 그 정보를 더 빨리 액세스하게 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 또는 추가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서제스션,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함으로써 사실 우리가 이제 일할 때 보면 정보를 찾고 뭔가를 만들고 또 회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분의 하루 업무 일과를 다 채우고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 작은 시간들을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통해서 실제 이제 뭐 챗GPT 쓰시는 것처럼 어떤 드래프트를 작성하는 것들,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를 자연어로 명령을 내린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회의에서 기능들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죠. 회의하면 항상 회의록 누군가 기록하고 자료 취합해서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일이잖아요. 회사에서 팀의 가장 막내가 하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넘길 수 있고, 사실은 이제 단순 회의록 뿐만 아니라 물어볼 수도 있어요. 회의에서 혹시 누가 나를 불렀어? 이런 거 물어보면 답변을 해줍니다. 또는 내가 회의에 잠깐 놓쳤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 건에 대해서 대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줘요. 컨텍스트, 그 텍스트 스크립트 돼 있는 부분을 읽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전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스로 대변되는 파워포인트, 뭐 워드, 엑셀, 그리고 이제 이메일 사용하는 아웃룩, 그리고 뭐 회의 시스템에 많이 사용하시죠. 팀즈에 기본적으로 어떤 문서를 드래프트하는 것들은 바로 그냥 백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코파일럿에게 프롬프트를 하게 되면 스트럭처된 형태로 답변을 전달을 줍니다. 거기서 시작하면 사실 저희가 일할 때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그 처음에 이 드래프트 하는 거에 마음 먹기, 그 다음에 드래프트 아웃라인 잡기, 여기에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1분 이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전체 나의 업무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지 경험해 보시면 이 효과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팀즈 같은 경우는 미팅 요약뿐만 아니라 미팅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앱들이 조금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이제 뭐 워드면 워드에서만, 또는 파워포인트면 파워포인트에서만이 아니라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크로스로 각각의 기능들을 연결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뒤에 보여드리고,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놨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에서 돌아가는 거 잘 알겠어 라고 하시는데, 이런 기능들을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것들도 좀 같이 끌어와서 썼으면 좋겠어 라는 요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런 오픈 API를 통해서 만들어진 플러그인이 있다면 그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하거나 그 애플리케이션에 전달을 해서 뭔가 액션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 보면 이제 기업 내에도 굉장히 많죠. 왔다 갔다 하고 띄우고 이런 과정들을 단축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시로 저희가 이메일을 워드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SAP 솔루션에서 뭔가에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불러오면 워드 파일에서 SAP Success Factor를 커넥트로 불러와서 아까 그 플러그인으로 불러와서 이 안에 정보를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애플리케이션에 가서 다시 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획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보다 이런 AI로 사무 업무를 하는데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케팅 업무를 좀 살펴보면 비즈니스 기획이기 때문에 뭔가 문서를 드래프트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플랜, 뭐 사업 계획 이런 것들하고 뭐 이 분기 보고서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회의가 굉장히 많아요. 영업부, 각 영업부서, 또 고객 지원 부서 이런 데들하고도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업무 시간에 제 캘린더에 인사이트를 분석을 해보면 60% 가까이가 회의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부 회의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이제 또 지사이다 보니 저희 본사랑 하는 회의, 뭐 한국팀과 하는 회의 등등 해서 제 이 미팅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제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 보다 빠르게 고품질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저희 인터널 액세스로 지금 코파일럿을 쓰면서 느끼는 게 적으면 30%, 많으면 50%까지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빨리 이 정식 출시가 돼서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미팅을 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화이트보드 작업들을 많이 하시죠. 화이트보드를 다 같이 미팅룸에 모여서 필기를 가지고 필기 도구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전자칠판처럼 그 화이트보드 앱이 있습니다. 화이트보드 앱을 통해서 어떤 이 웹사이트 최적화에 대한 우리 브레인스토밍 미팅을 하는데, 그거에 필요한 리스트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를 불러봐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나씩 내지는 포스트잇 나눠주고 포스트잇에 하나씩 적은 다음에 붙이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AI한테 기본적인 것들을 물었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자, 기본적으로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고려할 때는 이런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라고 리스트업을 해줬는데, 아까 이것보다는 좀 많았으면 좋겠어, 더 해봐 라고 했더니 숫자를 늘려줬죠. 그 중에 한 아이템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키워드 프라이어타이제이션에 대해서 하자라고 했더니, 아이고 넘어갔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리스트업을 해줍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 실제 돌리면서 영상으로 캡처를 한 거거든요. 아마 1분이 안 걸릴 거예요. 저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저 작업을 미팅에서 시작하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초안 자체는 미팅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서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그 진행에 대한 앞에 인트로를 하는 시간 자체를 굉장히 세이브를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저도 사실은 비즈니스 플랜을 발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보고서로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와 워드 작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워드에서 기존에 했던 우리가 했던 팀 미팅 내용을 가지고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해봐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일부 내용에 대해서 내가 요 내용은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네가 요거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찾아서 여기다가 넣어줘 라고 하면 바로 넣어줍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저희 본사에 한국에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본사에 돈 받아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잘 써야 돼요. 그것도 제가 영어 네이티브도 아닌데 영어로 써서 해야 되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 이 초안, 이제
어떤 리스트로 잡고 거기에 어떤 중요 백데이터를 넣고 머릿속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반이라고 책상에 앉아서 고작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것을 50% 이상의 퀄리티로 만드는데 한 5일 정도는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떠나지도 않죠. 밤에 잘 때도 떠나지를 않아요. 저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이거를 맘먹고 작업하는데 30분 걸렸어요. 30분 하는데 물론 디테일을 더 정교하게 하는 거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30분 작업해서 결과물 60%의 드래프트를 만들어냈어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지금 한국어 지원이 되냐? 아직 한국어는 공식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랭귀지 모델 자체가 한국어를 인식은 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어는 공식 지원은 되지 않고 아마도 이제 GA 이후에 지원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한국어만 네이티브로 쓰는 한국 기업, 또 한국 기업들은 또 회사마다 이 포맷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충분히 지원할 거냐, 저희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적용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는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진보하고 있어서 이런 혜택들을 누구나 다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빙챗, 그리고 빙챗 엔터프라이즈,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기능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면 빙챗은 일반 컨슈머를 위한 일반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것, 빙챗 엔터프라이즈는 똑같은 챗 기능, 빙챗 기능을 우리 회사의 어떤 이 테넌트 바운더리 내로 모아서 그런 정보 보호를 하는 것, 그리고 코파일럿은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내 업무에 유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려면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뭘 줘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인터넷에서 그냥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터넷에 있는 퍼블릭한 정보가 아니라 내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 내가 이번 주에 해야 되는 미팅,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오려면 AI가 그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 데이터가 AI가 액세스 가능한 인터넷 안에,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 애플리케이션 간에 서로 이 호환성을 제공을 하려면 그게 스윗으로 묶여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 근데 그렇게 가려면 아까 기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보안, 그죠? 이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우리 그룹, 사용자 그룹은 어떻게 되는지, 그 사용자 그룹에 대한 관리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룹은 정해놓는데 정책도 정해놨는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인증체계를 다시 컨펌하도록 하는 룰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지키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잘 가버넌스 체계 하에 구성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늦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서비스들을 또 잘 사용해 보시고, 요 사용해 보면서 저도 배워요. 이전에 했던 것보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 빨리 내가 원하는 결과를 더 빨리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 리터러시라고 하죠. 우리 각각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 우리 직원들이 이런 AI 역량을 갖게 하려면 일단은 사용을 해보셔야 그런 것들이 빌드업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빌드업 되면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것들을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맞추느라서 제가 데모 하나를 스킵하기는 했지만 이 영향도, AI가 가져오는 우리 업무의 변화가 정말 놀랍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그냥 커머셜로 그 컨슈머용으로 나온 것들도 일단 시도를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에 적용이 됐을 때 전체적인 우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집중하면 좋을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